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인데요. 여전히 산불은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이번 산불 사태로 27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주민 대피 인원 역시 3만 7천여 명이 넘었는데요. 의성과 안동에서만 2만 9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산림 면적은 3만 6천 헥타르로 집계되고 있어서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동시 남우면 무릉리에서 시내 방면으로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서 걱정이 컸는데요. 오후에 진화 헬기가 투입되면서 산불의 시내 진입은 간신히 막았습니다. 하회마을도 인근 수 킬로미터 앞까지 불길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더는 피해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레어에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 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 서민 여권 필독. 네, 3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환경과 박명희 환경정책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우리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뭐 법률 얘기보다는 산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안영진 변호사도 뭐 물론 안동 시내에 있었지만 많이 놀랐고,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들 뭐 직접 피해 입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연기 때문에 그 피해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 변호사도 많이 놀라셨죠, 이번에? 예, 저도 놀래가지고 막 좀 피난이랄까요, 좀 그래 갔는데요. 그저께였죠? 화요일. 예. 화요일에 갑작스레. 그 한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한 4시 정도에는 그때 이제 뭐 남한동 IC 쪽으로까지 왔다 강풍 타고 이래서 그런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면 쓰고 있었는데 오후 6시에 막 계속 띠띠 이래 울린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같이 있는 직원이 변호사님이 뭐 수상동, 수화동까지 왔어요 이래가 그런가 이래 나가봤더니 그 안동시 정화동이죠. 거기에 검은 먹구름이 연기구름이었죠. 예. 제 사무실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좀 찍어서 저를 보여주셨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네요. 그 당시에 강풍이 불어서 화요일 날 막 쌩쌩 불어서 이러다가 진짜 불티가 이까지 오겠다 싶어서 저도 막 부랴부랴 갑자기 컴퓨터 끄고 뭐 이렇게 컴퓨터 챙기고 막 상장 챙기고 이래서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본 거는 거의 피난 행렬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동이 강남으로 오는 게 안동병원에서 건너오는 안동대교, 그리고 그 영호루 쪽에서 건너가는 영호대교, 그리고 이제 안동법원 옆에서 건너가는 이제 영가대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대교가 세 개. 그 세 곳 다에 막 그 강 남쪽 지역이죠. 에서 강북 지역으로 피난하는 행렬이 6시 반경에 막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패닉적인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 공포를 저도 그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족들이 이제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이제 넘어오는데 그 대피 행렬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행렬이었다고.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너는 데만도 뭐 1시간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나저나 이번에 피해가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어서 집계 자체가 지금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지금 집계도 잠정적인 것이고, 그렇죠. 지금 산 요즘 골골이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명피해도 워낙 많아서 지금 20명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 집을 잃은 분들 그 안타까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뭐 주택, 창고 등등해서
한 2,500여 동이 현재 전소가 됐다. 네. 그런 집계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인데요. 특히 이제 산불과 관련해서 순직한 분 그리고 사망하신 피해자들 명복을 아울러 빕니다. 그 좀 지역 소식 알려드리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소식에 의하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산불이 있기 때문에 중요 이제 소송 서류들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고요. 아, 법원도요? 법원도 지금 서류 옮겼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동 그 법원이 정하동 강남에 있기 때문에 의성과 비교적 가까워서 그렇고요. 또 일부 안동 지역의 농협의 경우에는 대출 서류 등을 산불에 대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미 해야했다고 합니다. 지금 각종 공공기관도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5일 날 저녁이었죠. 강풍이 불었는데요. 그날 저녁 안동 전역에 걸쳐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긴급 문자 내지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삐삐삐 이런 게 많이 울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산불 전문가가 아니지만 평범한 시민이자 어떤 이 피해 지역의 사람으로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꾸 오는데 일단 피하라고 문자는 오지.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이 안전한 곳인지 안전하지 않은 곳인지 예를 들면 안동 금곡동에 있는데 여는 안전한지 또는 어디가 위험한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피신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서 참 답답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 느꼈습니다. 예. 어디로 가라는 거 이게 명확히 지정한 문자도 있었지만 없었던 문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동 옥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날 밤에 강풍도 불고 해가지고 막 억수로 불어난데 뭐 계속 오는데 밤에 그럼 여기 머물러 된다는 건지 아니면 가라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계속 걱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날 밤 TV를 보면 안전한 곳으로 안동 시민 전체에 대해서 대피를 하라고 했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치, 바람은 강하지, 뭐 또 비화, 즉 불이 날아다니는 현상, 뭐 2km까지 날아간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참 불안하다는 시민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면은 어디로 대피하라, 뭐 구체적 대피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뭐 안동중학교라든지 안동생명과학고 등 각 면별로 대피 장소 구체 지정이 되어서 이제 각 언론에 나와서 이제 공지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난의 경우 전례가 없는 경우라서 안동시나 시민들이 많이 놀라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전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건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봄철 가뭄 현상이나 이상 고온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양간지풍이라든지 강풍 현상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예전과는 완전 질적으로 달라서 아예 달리 산불에 이제 아주 취약한 기후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주목할 대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일본이 지진에 대응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산불도 이제 상시재난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응하는 훈련도 이제 좀 더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점을 생각을 해봤고요.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민관군 산불 합동 대비 훈련을 대대적으로는 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시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이제 이번 산불을 보면은 몇 개의 시군이 우리 산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북 북부의 특성상 이제 그래서 각 시군 간의 긴밀한 연락과 통합 대비 훈련이 필요한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첫째는 정기적으로 산불 대비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산불 대비 훈련을 해야 된다. 둘째 이제 그것도 시내 지역까지 포함해서 민간군 대비 훈련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셋째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훈련할 것만 아니고 인접 시군이 함께 마치 한미 연합 훈련이나 뭐 팀 스피리트 훈련처럼 함께 해야 된다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산불 발생하면 각 읍면동 좀 구체적으로 그 별로 여기는 얼마나 위험하다 알려주고 또 대피 시 이 읍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점이 시민들의 굉장히 답답하였던 점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소나무의 문제입니다. 소나무 우리 저기 또 소나무가 대부분 또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이 이게 이제
저는 소나무 보고 그냥 좋다 독야청청 좋다 이런 정도만 알았었는데 이제 요즘 공부를 하니까 이 경북 산불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소나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나무는 활엽수보다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길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그렇습니다. 화력수보다 1.4배나 더 뜨겁고 네, 지속되는 시간도 2.4배나 더 길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소나무 송진 때문에 그런데요. 송진 때문이에요, 이게? 이 테라핀과 같은 정유 물질을 20% 이상 포함해서 불이 잘 붙고 오래 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름을 먹은 나무란 겁니다. 예. 또 소나무는 겨울에 잎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을 태우고 확산하는 수관화라고 하죠. 수관화 현상?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 경북은 소나무 숲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27일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 경북 소나무 숲 면적이 45만 7,902헥타르인데요. 그 강원도가 25만 8,357헥타르, 경남이 27만 3,111헥타르 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산림 면적 중에 소나무 숲이 차지한 비율도 약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경북 남부하고 북부를 비교해 보면 우리 안동, 청송, 의성, 영양, 봉화,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이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소나무가 많을 것이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앞으로 조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 이제 관행적으로 소나무를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조건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에서 이 전환을 해야 된다. 이 기후 변화 시기에 이런 산림 산불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이 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고요. 참 제가 말씀으로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데 산불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드리고 소방 관계자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 피해가 되는데 함께 하고요. 또 앞으로도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산불 피해 부분에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미 의원과도 또 인터뷰를 갑작스럽게 또 했는데 네. 산불 났을 때 헬기 있잖아요. 진화 헬기. 그렇습니다. 그 문제,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야간에도 뜰 수 있는, 그리고 연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그제 연기가 너무 심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헬기가 제때 못 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원인이니까 이런 연기에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뜰 수 있는 헬기, 돈은 비싸겠지만 그것도 좀 시급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러시아제 헬기는 부품 수급이 안 돼서 문제고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헬기마다 용량이 다 다릅니다. 1000리터, 2000리터, 5000리터가 있는데요. 지금 5000리터짜리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 10,000리터짜리 치누쿠 헬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헬기가 날개가 두 개 두두두 돌아가는 거 있는데 치누쿠입니다. 그거는 한 10,000리터까지 되는데 그건 도입하려다가 또 잘 안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결국 예산의 문제고 부품의 문제고 한데요. 예산을 더 이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대용량의 이제 헬기를 더 마련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 헬기가 마련되어도 두 번째로는 그 헬기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력도. 그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 또 6일 운행하면 하루를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상시 인력도 이제 확보를 해서 평소에는 산불 관련 예방 활동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제 헬기로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헬기를 상시하지 않더라도 이제 헬기를 모는 분들에게 예비군처럼 그렇게 하는 이제 촘촘히 이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이번 그 산불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얻었으니까 이제 특히 경북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점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 문제, 이것도 참 시급하네요. 인력 얼마나 자주 산불 난다고 그런 걸 또 돈 들여가면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피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거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방차나 어떤 소방대원에게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개념과 같이 네. 이제 산불에 대한 것도 이제 헬기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고 현재는 기후위기 변화, 기후위기 상황 그리고 그 변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예산 투입을 해야 될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이번에 그 바람이 워낙 강해서 그 이동 속도가 8.2km였다 그러는 시속에 그렇습니다. 옮겨간 게. 그러니까 우리가 뛸 때 약간 빨리 뛸 때 한 8km 정도 뛰잖아요. 8km, 10km 이렇게 뛰는 그 그렇습니다. 속도로 산불이 이렇게 번져 나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상황이었는지 이 건조함과 또 이 바람 또 약간 또 고온이었어요. 이 고온도 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합해져서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지금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거. 오늘 또 비를 그렇게 많이 우리가 고대를 했는데 우리 네. 지역은 지금 거의 안 왔고 안동은 한 방울도 안 내렸고 거의 안 왔고 저 대구 쪽에는 또 좀 왔다고 좀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좀 위로해서 좀 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고 어쨌든 우리 저 공무원분들 또 산불 진화대 또 누굽니까 또 소방관 분들 다들 자원봉사자들도 네. 많이 계시고 애쓰시는데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하게 좀 진화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가 그런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번 잘 넘기면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분명히 내년 이 시점에도 바람이 강하고 건조하고 이런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고온이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하고 나서 지금부터 준비를 내년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의성에 네. 천둥 소리 섞인 빗방울이 좀 오고 있다는 그런 문자를 지금 주고 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의성 네네. 위로 안동으로 해서 청송 네. 영양까지 비구름대가 좀 갑자기 왜 이렇게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비구름이. 네.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이 산불 진화됐다는 소식으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네, 6시 25분 막 지났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청송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산불로 인해서 청송군도 피해가 상당히 크죠. 청송군 산불 피해는 어떤지, 그리고 청송군의 올해 환경 정책 방향까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송군 환경과의 박명희 환경정책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명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청송도 지금 말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사무실에서 지금 비상근무 사무실에서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네네. 모든 공무원들 다 비상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청송군도. 지금 네. 하나도 퇴근 못하고 그대로 아유. 있습니다. 오늘 청송에 비 한 방울도 안 왔죠? 네, 지금도 그러니까.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안 내리네요. 안동도 안 왔고, 안동 네. 좀 밑에 의성 일부 지역인 것 같아요. 의성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지역에 네네. 이제 천둥 소리가 섞인 빗방울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이게 좀 청송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좀 위로 오른쪽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청송군 우리 뭐 계속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네. 산불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현재까지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청송? 네, 저희 관내 지금 피해 지역은 파천면, 청송읍, 진보면, 주황산면, 안덕면 일원이고요. 네. 면적은 한 500헥타르 정도 됩니다. 500헥타르. 그리고 현재 진화율은 한 7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헥타르 정도. 현재까지가 그렇고 네네. 77% 정도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이게 또 뚝 떨어질 수도 네,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100% 될 때까지 절대로 네. 안심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주황산이 있잖아요. 청송에는 또 지금 네. 그쪽에도 불이 붙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수를 하려고 했는데 예.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 봉원 전체 면적이 예. 한 108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예. 지금 현재 한 20%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아우, 상당하군요. 네. 근데 다행히도 예. 대전사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전사 그 입구에 주황산 입구에 네네. 있는 대전사는 네. 피해가 아직은 없고 네네. 전체 108제곱킬로미터 정도 주황산이 되는데 여기 네. 한 20% 정도 피해를 네네. 입었다고요. 네네. 상당하네요. 20%면. 네. 지금 그쪽 주황산 일대에 불이 진화가 안 된 상태죠, 지금? 예, 현재도 뭐 조금씩 진행 중인 것으로 진행 알고 중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 불이. 네네. 예. 네.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 우리 팀장님 계시는 그쪽 주변 상황은 어떤지, 뭐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주민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고요. 이재민들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뭐 군수님, 윤경희 군수님 비롯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막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진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고온 건조한 날씨하고 뭐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에. 예. 그 지금 현재 오늘 5시 현재 예. 그 청송 국민체육센터 외 안전한 장소에 예. 한 850명의 주민들이 아,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청송 군민체육센터요? 네네. 예, 거기에 이제 850여 명이 지금 대피 중이다. 예, 센터 외에 예. 센터 외에 뭐 안전한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센터 외에도. 면별로. 예, 거기에. 예. 아이고, 그렇군요. 뭐 주민들이나 뭐 이재민들 좀 말씀 좀 나눠본 게 있습니까? 뭐라고들 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얘기? 다들 뭐 갑자기 닥치셔가지고 그렇죠. 예, 다들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막 몸만 빠져나오신 분 그런 분들이 많고요. 예. 지금도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던 집이 예, 앞으로. 전소된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돌아가서 살 길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오늘 비가 좀 와줬으면 예, 좋은데. 내려주기만 저희도 빌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뭐 산불 소식 이 정도 하고 네. 원래 저희가 좀 준비했던 그 청송군의 환경 시책, 환경 정책 그 얘기를 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송군 네네. 하면 그 브랜드 슬로건 산소 카페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청송군인데 네. 올해
2025년 청송군의 환경 분야 군정 목표하고 방향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청송군 2025년 환경 분야 군정 목표를 안전한 환경, 안심되는 물 관리로 든든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기후 위기에 강한 자연 생태계 조성, 책임 있는 탄소 중립, 맑은 공기 만들기, 저탄소 순환 경제 전환, 안전하고 탄탄한 물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일상 속에서 환경 안전을 지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1등 청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청송군에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지난해 연말 시작하여 지금 진행 중인 계획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예. 대상 기간은 10년이고요. 주요 내용은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 경제, 산업, 에너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우리 청송군의 특성을 고려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구축하고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군과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질곡의 생태축 복원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도로 인해 가지고 이 단절된 한반도 산맥의 중심 뼈대를 이루는 낙동정맥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부남면 이연리에서 주황산면 나리를 잇는 도로에 그 길이 한 90m, 폭 12m에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해가지고 이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길로 안 다녀서 로드킬을 예방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이동 통로 이걸 이미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할 계획이다. 네,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건 뭐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로드킬 맞습니다. 너무 심해서. 예. 자,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물 처리 문제도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죠. 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예, 저희도 이제 국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 촉진을 위해서 마을별 배출 장소를 새로 설치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거를 개선을 해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요. 예. 또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활성화해서 폐자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통한 순환 경제를 완성해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2023년에 착공한 안덕, 현서, 부남 상수도 시절 확장 공사는 2026년 말까지 해당 지역의 670세대 1208명에게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네. 또 2024년에 착수한 진보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는 교도소 자체적으로 관리되던 그 상수도를 저희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향후에 뭐 여자 교도소 유치 등 인구 소멸 대응 관련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런 상수도 관련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급수 보급률도 많이 올라가겠어요. 네네. 예. 보급률이 현재 77.3%에서 86.4%로 증가를 해서 급수구역이 더더욱 확장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수도 사업도 하시고 또 하수 처리와 하수 관로 정비 사업도 계획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황산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바천면 내 하수 미처리 지역에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생활 환경 개선을 체감하도록 하고 우리 가정 내 발생 오수가 적정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질 오염이 심화될 우려에 대비하고자 청송, 읍, 정운, 부남면, 구천, 주황산 상위,
안덕면 가문 성제 일원에 하수 관로를 확대 설치하여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고 우리 낙동강 최상류인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하류 지역의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또 그 밖에 맑고 쾌적한 청송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저희 산속 카페 청송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 조기 폐차 보상금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 가스를 감축해 나가고 노후 및 방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청송 산불 소식도 좀 알아보고 네. 환경 정책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아유, 청송군 그 공무원들 연일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실 텐데, 예, 맞습니다.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대원들,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까지 네. 모두 일단은 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진화 작업에 좀 임해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청송군 환경과의 박명희 환경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터뷰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영양 일정 끝내고 이제 의성으로 들어가는 중인데요. 예. 오늘 오전에는 고운사 들렸다가 예. 의성의 전국체육관에 모셔져 있는 그 이재민 대피소를 갔고요. 예. 그리고 헬기 조종사 분향소가 오늘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청송, 영양 이렇게 이재민 대피소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랑 같이 도셨나 보네요. 네네. 일정을 같이 네.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이재명 대표 그 현장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주로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는 그냥 주로 들었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정말로 그냥 요 불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걸친 상태로 대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집이 다 탔다, 뭐 밭이 다 탔다, 농기계가 다 탔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겪는 이 황당함이나 어처구니 없음이 너무나 이게 이분들이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막막함을 주로 이야기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분들한테 지금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지금 농번기잖아요. 주로 농사 짓는 분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번기에 그래도 농사라는 건 때를 놓치면 안 되다 보니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대피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근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거처할 만한 곳을 마련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시 거처를 네네. 농사 짓는 그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지금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도 둘러보고 농사 준비도 하고 그래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들죠. 교통편이 불편하고. 당연하죠. 예. 아이고 그렇군요. 예. 참 이 산불 진화가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데 참 오늘 정부에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4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거든요. 여기 의성이 빠졌는데 이거 혹시 뭐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의성은 먼저 선포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네, 이틀 전에 벌써 이미 얘기가 됐던 거여서 지금 빠진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먼저 선포가 되었던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저도 그걸 확인을 못하고 지금 속보만 보고 좀 질문을 네. 드려본 건데 의성은 먼저 선포가 됐을 수도 있겠군요. 이틀 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좀 밖에서 좀 그걸 좀 확인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의원님도 뭐 시민들 많이 만나보고 또 화재 진압 활동하는데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24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미 특별 재난지역 선포됐다고 하네요. 의성구는. 예, 그래서 네. 우리 지역에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우리 지역 이 4개 시군은 이미 선포가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현재 어제도 뭐 잠깐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대처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거, 개선점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아직 진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여서 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 이유는 처음에 그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초기에 대형 헬기가 떠서 초기 진압을 했더라면 이렇게 산불이 급속도로 번졌겠느냐라는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대형 헬기가 산청 산불이 이틀 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경북의 이 산불의 현황,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피해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헬기 장비가 최근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용 헬기가 와도 산불을 끄기에는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고 장비도 이 물을 한 번에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적어서 예,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 산불이 진화가 되고 나면 곧바로 산림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산불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좀 현안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농해수에 계시니까 산림청 소관 상임위니까 또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좀 대책을 그리고 좀 참고로 예. 어제 오늘 이틀 다니면서 저희가 그 주민들이 저희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진화 대원들이 해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행안위하고 저희 농해수위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농해수위는 지금 일철을 앞두고 농기계도 지금 전부 다 불타버렸고 농지도 불타버렸고 나무도 지금 불타있는 상태에서 이 농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예, 이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앞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내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심보를 통해서도 지금 그 대출 기한을 좀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환기일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자 감면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법인의 경우는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거를 좀 유예를 좀 시켜달라.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지금 농림부하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차근차근히 꼼꼼히 좀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 지금 당장은 혹시 그 왜 대피소에 구호 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대피해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예. 각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쉘터라든가 그다음에 구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먼저 이제 김제시에서 영양군에다가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그 쉘터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금 모금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유, 김제시하고 영양군하고 연결을 그렇게 시켜줬습니다. 예, 아유, 예, 다행입니다. 자, 어제 그 항소심 이재명 대표 그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직후에 이제 안동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꾸 뭐 이재민들 만나고 그리고 바로 또 워낙에 또 일정이 많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실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우리 저 곳곳을 또 다 이제 둘러보신 거잖아요. 네. 예. 그 함께 우리 임미영 의원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일은 없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돌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은 일단은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지금 불이 아직 안 아직 안 꺼졌다. 예. 그럼 현장을 좀 가보자. 도대체 국가가 있느냐. 뭐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이재명 대표한테 토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도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또 그 영양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동안 고생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이 닳도록 일을 했는데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 근데 농민들이 조금은 그래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정치인들이 농업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게 좀 기억에 남고요. 대표께서는 이제 그런 분들 만나셨을 때 이 재난이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그러니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세부적인 지시들을 좀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가 영양군에다가 지원을 하고 아마 오산인가 거기서도 아마 안동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라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그렇게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쭉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도대체 정부 여당이 어딘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저는 한편 들었거든요. 지금 여당이 오늘 무슨 그 얘기를 당인가?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더군다나 우리 경북 지역 다 여당 의원들 많은데 좀 이렇게 좀 민심 청취를 좀 하는 건지 피해 현장을 좀 둘러봤는지 그 소식이 전해진 게 없어서 저는 안 내려오셨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그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지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7분 정도가 지금 계속 지역에 머무르면서 며칠째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호남의 의원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자신들은 수해를 참 많이 경험해봤다. 산불은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수해 경험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 이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 물품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음은.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렇구나. 얼굴도 모르는 호남의 농민들이 그 영남의 농민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먼저 전화를 걸어주는 게 되게 오늘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감동적인 그렇군요. 일이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랑도 직접 이제 뭐 대화도 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 어제 하루 종일 오늘 같이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예. 계셨으니까 뭐 물론 뭐 산불 재난 현장에 오셔서 이런 얘기할 그 짬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어제 또 중요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심 무죄 네.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매스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거 아니냐 등등 뭐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어제 그 2심 선고에 대해서도 혹시 뭐 얘기 나눈 게 좀 있었나요?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예. 많은 분들이 뭐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한마디씩 건넸거든요. 소감이 예. 어떠냐 물어보지요. 예. 그랬더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검찰이 행정력을 낭비한 거다. 이 결과는 이건 당연한 거다. 참 나쁜 검찰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안 자체가 혐의 두 가지가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면 알아보면 사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기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어제도 이야기 있었지만 낙선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윤석열의 근 3년, 2년 6개월이 이 정치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게 모든 공권력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제 뭐 말씀 중에 정말 나쁜 검찰이다. 이런 일로 그 긴 시간 행정력을 낭비하다니. 그리고 이건 당연한 결과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홀가분하겠지요.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검찰이 해도 좀 너무하다. 어떻게 낙선자에게 이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김문기 씨를 뭐 골프를 쳤니 안 쳤니 그게 이렇게까지 수사할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수 농객들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러잖아요. 이거를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다. 검찰이 이게 얼마나 한심하면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하냐. 저는 이게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보수마저도 부끄러워하는 기소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한 30초 정도인데요. 네. 그 헌재 선고 이거 어떻게 도대체 재판관들을 뭘 하고 있는 건지 좀 도대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아마 처음부터 4월 2일이나 3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너무 빨리 한다라는 보수 쪽의 반발이 만만찮았고 그렇다고 해서 4월 18일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에 하는 거는 아니면 그거를 넘기고 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애초에 4월을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보수 농객들의 평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처음부터 4월 2일이나 3일 정도 예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네.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